3교시 또 가보도록 하죠. 제가 1교시 마지막에 현동님 된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1교시 마지막에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하고서 뭐였지? 하고 쉬는 시간 가졌잖아요. 그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말씀을 드릴 건데 별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인터셉터 2개 만들었어요. 리드 로그인 인터셉터랑 비포 액션 인터셉터, 그리고 얘를 레지스트리에 등록하기 위해서 웹 MVC 컨피규어러 라는 걸 만들어서 등록을 해줬죠. 의존성 주입했고 등록을 해줬어요. 그죠? 자, 원래는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게 세팅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인터셉터예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코드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의존성 주입하는 거고 여기다 레지스트리 등록하는 거고 할 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게 이런 어노테이션이 가능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이제 원래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살짝만. 이것도 깊게는 안 들어갈 거고, 깊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인터셉터 라고 하는 애는 인터셉트를 만들고 빈이라고 하는 애에다, 빈이라고 하는 곳에 등록을 다 해줘야 돼요. 이 빈은 제가 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스프링 빈. 이거를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프링 빈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얘는 이제 자바 빈도 있어요. 근데 이 자바 빈은 그냥 간단하게 자바에서 사용하는 객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도 결국 같은 말이에요. 스프링에서 사용하는 객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셉터를 만들고 빈에 등록을 한다 라는 게 이제 이런 건데, 스프링 인터셉터 빈, 이런 세팅을 해줘야 돼요. 원래 여기 보면 빈 이런 데에 다 등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게 스프링 부트죠. 근데 기존 스프링만 해도 이런 세팅을 다 했어야 돼요. 우리가 따로. 근데 우리가 지금 스프링 부트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스프링 부트는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죠? 얘는 스프링을 활용해서 개발하는데 개발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종의 도구 같은 개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스프링 부트지만 사실 얘를 쓴다고 해서 스프링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반은 스프링입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스프링 부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원래 이 스프링 부트라는 걸 쓰기 전에 스프링만으로 개발을 할 때 이때만 해도 이제 인터셉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거 레파지토리 같은 거, 이런 거 우리 골뱅이 매퍼 달고 끝났죠. 원래 이런 것도 다 등록을 해줘야 돼요. 등록은 뭐 이런 식으로 파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빈이라고 하는 빈으로 객체를 다 등록을 해줘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 내에서 인식을 해서 갖다 쓸 수 있게끔 해줘요. 그럼 이런 거 다 만들려면 힘들었겠죠. 실제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만들 수가 없었고, 이거를 이해하고 만들 수 있는 주니어 개발자?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들이 있었던 게, 신입 개발자한테는 프로젝트의 환경 설정, 프로젝트 세팅 이런 거 안 맡겨요. 이런 거 너무 어려우니까 주니어가 하기에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이제 시니어들이 해서 주니어한테 뿌려주면, 주니어가 하는 세팅은 프로젝트 파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데모라는 프로젝트를 여러분들한테 제 깃에서 가져갈 수 있게 해드리죠. 이 이제 회사에서 사용하는 깃을 통해서 내려받기를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럼 내려받았어요.
그럼 내 컴퓨터에 이제 STS에 임포트를 하겠죠. 이렇게 사용을 하기 위해. 그럼 내가 이제 STS 안에서 얘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상태가 됐을 때 내려받고 나서 내 컴퓨터에서 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한 경로나 거기서 이제 부가적인 세팅을 하는 거지, 이런 설정 파일을 주니어 개발자가 만들진 않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스프링 부트가 워낙 자리를 잡고 여기저기서 스프링 부트를 많이 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이제 고민할 필요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어노테이션만 잘 달고 넘어가면 끝나니까. 얘가 알아서 다 끼워 맞춰 줄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코드만 봐도 설정, 이거에 대한 뭔가 얘를 래퍼로서 서비스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설정이 아예 없잖아요. 옛날에 이런 것들 다 해줬어야 돼요. 하나하나 빈에 다 등록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스프링부트라는 애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훨씬 간편하게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인터셉터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 스프링 부트가 아니었다, 그냥 스프링이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기 되게 애매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걸 쓰려면 이런 세팅을 했어야 되니까. 이거 말고 어딨어, 이런 세팅을 했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거 솔직히 내용 어렵거든요. 그리고 얘를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하려면 스프링 그럼 이런 것도 개념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팩토리 빈, 그리고 AOP, 이런 AOP라고 하는 에스펙트,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 저런 세팅과 이런 구조 잡는 거가 다 가능해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이게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개념들이, 저런 개념들이 솔직히 막상 또 하면은 괜찮지만 처음 딱 들으면 진짜 딱 이 생각밖에 안 들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리야. 물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솔직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개념적으로. 근데 이런 거 모르면 이런 걸 못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스프링 부트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해서 회사를 나갔다, 근데 그 회사에서 스프링 부트를 안 쓴다, 이가부를 쓰거나 스프링을 쓰는데, 이가부도 지금 스프링 부트가 지원이 되고 스프링도 스프링 부트가 지원이 되지만 스프링 부트가 아닌 예전에 만든 프로젝트여서 그런 거 없이 그냥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사용할 줄은 알아야 돼요. 근데 다만 처음 들어가자마자 보고 나 이거 알겠어 하고 거기서 뚝딱뚝딱 해낼 수 있는 주니어 개발자 없어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SI를 안 갔어요. 진짜 냉정하게 말해서. 그게 가능하신, 그 정도로의 분석을 할 수 있고 그거를 내가 이제 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 SI 안 가요. 그냥 바로 서비스나 솔루션 쪽으로 가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8, 9은 SI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회사 들어가서 얘네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보고 그때 부족한 공부를 조금씩 더 해나가시면 돼요. 하면서 일을 하면 돼요.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 얘네가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흐름을 잘 알아야 된다고.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 그리고 이런 리퀘스트 같은 거, 아까도 1교시 때도 계속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얘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가 되면은 사실 코드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아예 안 된 상태로 취업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이해하고 계신 분들 저보다 출발선이 앞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이걸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그거죠.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하겠지만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고, 이제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배울 때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간소화됐고, 우리는 이 활용법을 잘 익혀서 사용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더 멋진 웹을 만들기 위해 한 발짝씩 나아가 보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참, 지금 이거 안 되고 있었죠? 이거 해결을 안 됐네. 왜 안 되는지 좀 찾아볼까요? 일단은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해보죠. 뭔가 동작했을 때 뭐라고 하는 것도 없는데 넘어가진 않고 있으니까. 뭐라고 했네? 다시 한번 실행시켜서 확인을 해보죠. 그럼 메인이다. 여기서 글 to add 하겠다. 뭐라 안 하는데? 아까 있던 거는 딴 건가 봐요. 그러면 찾아보자. 그러면 일단 레지스트리 add 인터셉터 잘 넣어줬고, add pass patterns write to add to delete modify to modify. 여기는 뭐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의존성 주입도 문제가 없고. 그러면 얘를 봅시다. RQ 오케이. RQ 프리핸들 컴포넌트랑 붙었고, 받아와서 RQ 요청에 있는 RQ 객체 가져왔고, 이거 안 했네. 잠깐만, 아닌데? 맞는데? RQ에 있네. 걔 로그인 멤버 아이디가. 얘가 갈아 끼워졌다면, 지금 가져왔는데 이게 0이랑 같다면 로그인을 안 한 거잖아. 맞는데? to add 지웠고,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띄웠고, return false 얘가 실행이 될 거고, 잠깐만, 핸들러 스펄 프리핸들 똑같고, 넘어가서 얘가 실행이 될 건데, 얘는 RQ 잘 받아오고 있고, 변수 3개. 얘는 게터가 따로 필요 없으니 안 달아준 거고, 생성자 실행이 될 거고, 각 끼워 넣었고, 얘는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여기 쪽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set
패치 타입 RESP 스크립트 알러트. 얘를 throws IO exception 하나 달아놓고 찾았어요. 뭐가 문제인지 찾았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있었네요. 얘가 널이라면 얘를 보여줘라 라고 했네요. 제가 얘가 비어있다면 얘를 부정의 의미로 써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페이지 변화가 없었던 이유가 실행이 됐는데 알림창이 떠야 돼요. 뜨고 나서 히스토리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알림창 뜨는 얘가 정상적으로 조건을 체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반대로 로그인이 안 됐으면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라는 문구를 띄워주는 얘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로그인이 안 된 경우를 검증해야 됐더니 했어야 되는데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로그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얘가 실행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조건이 반대로 돼 있던 거예요. 지금 얘가 반전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메인에서 아티클에 do add 이제 됐네요. 알림창 하나 나오게 되는 거고 확인 누르면 이제 히스토리 백 그리고 만약에 리스트에서 do add를 했다 알림창 뜨고 이제는 리스트로 들어가는 거고 히스토리 백이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었네요. 여기서 왜 스로우를 하라고 얘기를 안 하지? 원래 RESP를 사용을 할 때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뭐라고 안 하네요. 냅두죠. 아니다. 하고 넘어갈까? 혹시 모르니까 이거 아까 했던 거 추가하고 넘어갑시다. exception 이게 리스폰스에 대해서 처리를 해줄 때 한번 예외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RESP에 getLighter 하려고 했더니 빨간색으로 뭐라고 해서 트라이 캐치 써준 거죠. 이거 예외 처리거든요. 우리 해봤던 거죠. 그 예외 처리를 이렇게 트라이 캐치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메서드 단에서 이쪽으로 익셉션을 던지도록 하는 것도 있는데 얘는 이거 throw 처리 하나 해주고 넘어갈게요. 근데 얘는 왜 뭐라고 안 했을까요? 그건 이유를 저도 모르겠네요. 원래는 이제 RESP에 접근할 때 항상 하는데 그러면 REQ는 지금 당장은 뭐가 없긴 한데 일단은 냅두죠. 나중에 한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기능들의 로그인 체크하는 것도 해결이 됐고 커밋을 한번 해야겠네요. 얘는 전에 뭐라 그랬지? need 로그인 인터셉터 주양 레지스트리 등록 로그인 체크를 앞단에서 체크
커밋해서 공유해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어디가 잘못됐지? 원인을 정확히 찾지 못한 상태로, 에러가 없었으니까, 에러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어디가 잘못됐을까? 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코드를 돌아본 게요, 그 단계를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문제일까? 라고 생각을 할 때 일단 저는 여기서부터 확인을 했는데 좀 역으로 가는 거예요. 실행되는 순서를 역으로 보는 거죠. 만약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이 인터셉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안 되는 거라면 얘가 문제일 거고, 그러니까 컨트롤러가 실행되기 전에 얘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뭔가 실행이 안 돼서 문제가 있다 라면은 얘가 여기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을 거니까 전 여기서부터 본 거예요. 가능성을, 에러가 없으니 가능성을 넓게 열어두고서 여러분들이 역으로 코드를 분석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 보시면요, 제가 했던 거,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는 거, 애드 인터셉터 문제 없었고, 패스 패턴 요거 적어주는 것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문제가 없으니 어디로 갔어요? 이제 인터셉터로 가본 거죠. 등록하는 건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럼 등록된 애 자체가 문제인가? 하고 일로 온 거예요. 보니까 컴포넌트나 이런 거 문제 없고, 그리고 사실 얘가 문제가 있었으면은 이런 건 에러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확인은 했지만 그냥 좀 빠르게 넘어간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코드 내에서 뭔가 잘못됐나, 이 로그인 체크 부분이 잘못됐나? 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로그인 안 된 경우가 맞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가본 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실행되는 거를 좀 역순으로 파고 들어가 본 거예요. 아니지, 역순? 그냥 내가 이제 이 프로그램이다, 이 코드 프로젝트다, 내 스스로가 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지금 동작이 안 됐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까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더니 오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해야 될 기능을 제대로 못 적은 거니까, 잘못 적은 거니까 이런 걸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스프링 부트를 활용해서 메이븐 프로젝트를 작성을 하고 있으신데, 만들고 있는데, 작업하다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에러들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이런 실수 때문에 뭔가 내가 예상한 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에러가 나와주면 고맙겠지만 안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서 코드를 분석해 봐야 돼요. 다시. 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도 이런 실수해요. 저도 지금 실수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실수를 사람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줘야 되고, 체크할 때, 분석할 때 이 연계되는 흐름을 잘 보고 하나하나 잘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코드상의 문제는 전혀 없어 보여요. 제가 제공한 자료랑 자기가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 그 프로젝트 코드랑 다른 게 없어요. 오타도 없어요. 확인 다 해봤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안 돼요. 그러면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롬복 보러 갈 때, 처음에 롬복 세팅할 때 이거 사용자 애드미니스트레이터 들어와서 M2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레파지토리 안에 org, 그리고 이 안에 프로젝트 롬복이라는 애가 있어서 여기 찾아 들어가서 얘 실행시킨 다음에 우리 STS 적용했었죠. 그건 이게 영상에도 남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 들어왔던 이 M2요, 얘가 메이븐에 이제 우리가 콤에다가 적용시켜서 내려받은 이런 디펜던시들 여기서 사용하겠다고 넣어놓은 이런 친구들 때문에 다운받아진 애들이 여기에 다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드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근데 내 컴퓨터에서 뭔가 에러가 나면서 안 돌아요. 그리고 에러 나는 내용을 보면 막 무슨 예를 들어 지금 한 분이 이 에러 때문에 오늘 저랑 같이 했는데 막 톰캣 쪽에서 뭐 서블릿 뭐가 이게 안 된대요, 없대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등록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M2에 들어가 보면 있어요. 여기 찾아보니까 있네요. 근데 안 돼요. 그럴 때는 얘를요,
복사한 다음에 바탕화면 같은 데다가 하나 빼놓으세요. 그리고 얘를 그냥 날려버려요. Shift 딜리트 해서 아예 그냥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 복사해놨으니까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복사해놓은 걸로 옮기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워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STS를 다시 들어오시면요, 뭔가 빨간색으로 에러가 많이 뜨거나 아니면은 뭐 에러가 안 떠도 어쨌든 실행이 잘 안 될 거예요. 얘가 처음 들어올 때 여기서 빌드를 해서 들어오겠지만 정상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들어왔을 때 이 내가 지금 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메이븐 업데이트 프로젝트 이거 한번 돌려줘요. 그러면 이 폴더 레파지토리가 다시 생길 거고요. 이 안에 이런 것들 다 내려받을 거예요. 다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얘를 다 다시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해결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것도 구글링 하면 근데 M2 지워요, M2 지웠다 다시 해요 라고 얘기 많이 나와요. 저도 실제로 실무하면서 많이 했었어요. 이거 지우는 거.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애매하네. 시간이 애매해서 다음 시간에 할 거를 좀 소개를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여기다 하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거 할 거예요. 로그인 폼 제작. 지금까지는 우리가 브라우저에 로그인을 하겠다면 멤버에 그 로그인 해서 쿼리 스트링으로 이렇게 넘겨줬어야 되죠. 이거. 근데 이제는 이거 안하고 로그인 폼 만들어서 실제로 화면에서 인풋 활용해서 입력받고 그 입력받은 거 보내줄 거고, 그걸로 검증해서 로그인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파악하고, 뭔가 잘못됐다면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주고 하는 거 있죠. 이거 JSP-AM에서도 했던 방식과 비슷하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로그인 폼을 만들었으면 로그인 과정이 처리되도록 할 거고요. 로그인을 했으니까 로그아웃 기능도 구현해야겠죠. 그리고 이걸 여기까지 다 하고 나면은 메인 페이지를 처음에 들어갈 때 로그인을 안 한 상태, 로그인이 나오도록. 근데 로그인을 한 상태면 로그 아웃이 나오도록. 이건 근데 사실 메인 페이지를 처음 들어갈 때가 아니라 페이지에 있는 로그인 버튼, 이렇게. 그러니까 로그인 안 했으면 로그인 보여줘야 되는 거고, 로그인 한 상태면 여기 로그아웃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 다 하고 나면 로그인은 끝나겠죠. 로그인 했으면 로그아웃 보여주는 거, 로그아웃 했으면 로그인 보여주는 거, 그리고 실제로 로그인 폼에 만들어서 로그인 과정도 처리되게 하는 거. 그럼 이제 로그인, 로그아웃은 기능적인 부분이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활용했던 이런 것들, 만들었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데이터 저장이나 이런 거 잘 해줄 거고요. 그리고 내일 시간이 된다면, 이걸 다 한다면
수정 폼 이것도 만들어서 게시물 수정 기능도 만들어야겠죠?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만들었던 거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리절트 데이터로 보여주던 거 이제는 화면으로 보여주려고 그런 거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내일 수업에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걸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오시라는 거겠죠. 코드를 직접 짜오는 게 가능하다면 시도해보고 오시고, 그게 안 된다면 이런 로직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제가 이것도 수업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방식들 잘 생각해 가면서 어떤 식으로 로직을 가져가면 좋을까를 생각해 오시는 거 숙제입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오늘 배운 인터셉터 이런 것들 이해가 안 된다면 이해가 되게끔 공부를 더 하셔야겠죠.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돌려보면서 이해를 해보시던가 아니면 구글링을 더 해보셔도 좋아요. 제가 드린 말이랑 제가 드린 설명이랑 좀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게 더 본인한테 이해가 잘 되는지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본인이 어쨌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